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내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대비해 마산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평소보다 길게는 3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늘리는 심야약국 190곳을 운영합니다. 지난 14일 기준 경남 18개 시군 병원급 의료기관 140여 곳 가운데 2곳이, 의원 1,700여 가운데 200곳이 경상남도에 휴진 신고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체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공공배달 앱을 출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민간 배달 앱이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설 자리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치킨 가게. 오후 2시를 넘어서자 배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민간 배달 앱을 통해서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 가게에 접수된 배달 주문은 모두 1,100여 건. 창원시 공공배달앱 누비고로 들어온 주문은 고작 6건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없어요. 언급 자체를 안 해서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는 사업성 악화로 지난해 공공배달앱 운영을 중단했고, 부산시도 지난달 공공배달앱 동백통 운영을 접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운영 중인 창원과 김해, 진주와 양산의 공공배달앱 또한 코로나19 종식 뒤 최근 1년 동안 저조한 이용 실적에 월 매출액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의 공공배달앱 서비스에 투입된 홍보 예산은 21억 4천여만 원.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이벤트를 많이 하고 달별로, 월별로 이벤트를 했거든요.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엄청 활성화가 됐었는데 적은 가맹점 수와 잦은 앱 오류라는 최대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 최근에는 민간 배달앱이 시작한 무료 배달 경쟁으로 공공 배달앱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도 경쟁이 치열한데 아무래도 공공 배달앱은 참 좋은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되게 어렵네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3년 전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시작한 공공 배달앱. 하지만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들의 외면까지 받게 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농촌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농업용품은 대부분 수확 후엔 폐기물이 되면서 골칫거리였는데요. 최근 경북에선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로 만든 농자재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산약줄기가 그물망을 휘감고 올라갑니다. 덩굴을 유인하는 이 그물망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PBS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농가에서 사용 중인 플라스틱 소재 그물망과 굵기며 규격까지 모두 같지만 열매를 수확한 뒤 수거해 파쇄 처리하면 흙 속 박테리아에 쉽게 분해되고 퇴비화도 가능합니다. 소각도 모악을 해가지고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나왔으니까 분해가 된다니까 앞으로 좋겠죠. 경북 지역의 마 재배 면적은 470여 헥타르. 농가에 쓰인 유인망은 해마다 11,500여 톤이 넘는 폐기물로 남지만 소각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근 오미자 주산지 문경에서도 생분해성 PBS 소재를 활용한 실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농업 현장에 어떤 소재를 어떤 규격으로 적용했을 때 작물 재배가 안정이 되고 농작업하는데 편리하고 농업 생태계에 안전한지 이 3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대마줄기 등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피복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닐 피복제에 비해 수거에 드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오염과 산불 예방에도 이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농자재 연구 개발과 농가 보급을 통해서 농업환경 보존과 친환경 재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농정당국은 이번 실증이 완료되면 다른 노지 작물로도 친환경 농자재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박안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부산에서 만나 행정통합 등 양시도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말 문을 닫는 롯데백화점 마산점과 관련해 현장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부산시청에서 만납니다. 이번 회동에선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문제와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사업 등 양시도 간 공동 현안과 상호 협력 문제를 논의합니다. 결과에 따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 채택도 거론됩니다. 경남과 부산은 국내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구와 경북, 충청권 등에선 행정통합론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19일 경남도민의 집에선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 실무협의회가 열립니다. 회의 주제는 국가 녹조 대응센터 신설을 위한 공동 대응과 아이디어 모색입니다.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은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69개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창원시 마산하포구청에선 국민권익위원회 현장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주제는 이달 말 문을 닫는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소상공인 피해로 현장 회의에선 이들의 고충을 듣고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합니다. KBS 뉴스 황대락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올라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창녕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창녕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이번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2도, 함안이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창녕과 밀양이 32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1도, 거창과 산청이 1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함양과 하동이 30도, 합천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기온이 조금 낮아져 2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시가 저소득층이 사는 곳을 옮길 때 이사 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창원시로 이사하는 혼자 사는 가구며 신청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이 다음 달부터 18살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 누구나 농어촌 버스와 공영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버스를 도입합니다. 함안군 100원 행복버스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요금 인하 손실보상금은 함안군이 지원합니다. 현대 로템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대한민국 고속철이 처음으로 수출됩니다. 현대 로템과 코레일은 민관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발주한 2,700억 원 규모의 고속철 차량 공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수출될 고속철은 KTX 이음과 유사하며 이는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의 첫 수출입니다. 경상남도가 실란트 소재 기술개발 실증사업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란트는 부품 사이 접합부 등 틈을 메우는 액상 소재로 경상남도는 이를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평가 기반을 양산 일반 산업단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실란트 국산화 효과는 항공기 분야에서만 한 해 1,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상남도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16곳에 성면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추경 예산 4억여 원을 들여 해당 어린이집의 성면 해체와 처리 비용으로 평균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며 아동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른 더위 속에 경남의 해수욕장이 오는 29일 거제를 시작으로 피서객을 맞습니다. 거제는 학동, 몽돌 등 16곳이 이달 29일
사천 남일대와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는 다음 달 5일, 통영의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부터 각각 운영을 시작합니다. 특히 거제 명사는 반려동물을 위한 댕수욕장을, 와현 모래숲 해변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합니다. 경남에는 5개 시군에 26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이웃이자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안의 한 마을에서 평소 공적 지원 등 도움을 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속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